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6일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 추석 연휴가 지나고 정권 차원에서 우리 바뀐 대통령분께서 계속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번 주에는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전에 우리끼리는 이야기를 한 적이 다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오늘은 조금 좀 편하게 천천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조금 편하게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무엇이든 양면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요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볼 건데요. REC 현물 시장은 없어질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없어질 거고, 제가 너무 미리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REC 현물 시장은 없어질 것 같고, 그러면 REC 현물 금액들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금액이 좋은데 사실 나오는 대로 정리를 바로바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달라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의 의견이 그렇다라고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고요. S&P 현물 금액들이 지금 육지에 255원, 제주에서는 255원, 육지랑 제주랑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REC 현물 금액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S&P나 REC 규제에 대해서 S&P 금액을 묶어놓을 거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되게 답답했던 게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2년 전 영상이에요. 2년 전 영상인데 2020년 3월 5일이니까요. 1 REC에 32,400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S&P가 60원, 70원 정도 했다 보니까 S&P랑 REC를 더해도 120원이 안 됐을 시절입니다. 기존 사업자들이 이런 시장에서 투자 대비 수익성이 너무 낮은 시장들을 몇 년을 견뎌왔거든요. 코로나 시기도 그랬고 시장 상황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의 금액들을 보존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REC 금액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아니면 사업자들에게 순환단전을 시켜서 개통의 안전성을 위해서 순환단전을 시키는데 그거에 따른 보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되게 좀 아이러니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순환단전이 지금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제주도에 지금 REC가 의미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REC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순환단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S&P랑 REC의 금액에 제가 예전부터 한 1년 됐을 겁니다. 상한가 규제에 캡을 씌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매가에 캡을 씌워버리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REC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다 어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어제 그저께 아리백 선언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100% 아리백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아리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아리백을 하겠다라고 하면 2050년에 아리백 100%를 달성을 한다면 현대자동차에서만 아리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에 핸들을 납품하는 회사, 아니면 시트를 납품하는 회사,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조만한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회사들도 전부 다 아리백이 달성이 돼야 현대자동차가 결국에 아리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아리백을 한다는 건 핸드폰 하나 만드는 삼성전자의 우리의 시스템을 아리백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 그 협력사의 1차, 2차, 3차 벤더를 통해서 제품이나 용역을 납품하는 회사들도 아리백을 달성해야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시장에서 아리백을 달성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REC 시장이 별도의 시장으로 커질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리드 패리티에 빨리 도달을 해서 아리백을 선언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전력을 사용해서 가져오는 금액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 이것들이 이해관계가 맞아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사업자들이 그렇게 손해본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감안을 하지 않고 나쁘다, 니들은 수익이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 뉴스에 도배가 되는 것들이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한 비리 아니면 뭐 횡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업진흥지역 내에 태양광 설비가 허용이 된 게 2013년도에 발표가 돼서 2014년, 2015년 한시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허용이 됐습니다. 이때 허용이 되고 이 이후에 2016년, 17년이 넘어가면서는 2015년 이전에 건축물 등기, 건축물 대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태양광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던 것들이 2018년 아마 5월쯤이었을 겁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다가 2018년에 태양광을 어느 정도 풀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전에 2015년 이전에만 준공이 된 발전소 건물 위에만 태양광이 되던 것들이 태양광 건축물이 그냥 준공이 되면 태양광 발전소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2018년 5월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게 그냥 막 해준 게 아니에요. 옴부즈만으로 풀어줘라. 농민의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농업인들도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재산 가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라고 옴부즈만 건의가 들어왔던 겁니다. 행정부나 의회 위촉에 의해 독립된 직무를 수행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조사 및 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의 대리인. 이 옴부즈만 기능으로 농지에도 태양광을 일부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제가 농지를 마구마구 개간을 하고 농지를 이용하는 게 무조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농지를 마구 밀어서 태양광을 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절대농지에 태양광이 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뉴스 기사가 어제 그저께도 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양광에 대해서 농지에 태양광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인터뷰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농지가 뭐냐? 농지가 그냥 다 똑같은 농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농지라고만 얘기를 해요. 농지에 태양광을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그 농지가 어디입니까? 여기 기자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농지에 태양광이 불법 건축물이 들어가서 태양광이 되어 있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입니까? 농업보호지역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재산 가치를 그냥 축소해도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농지 위에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개발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0년 이후에도 농지에 태양광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태양광을 목적으로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합법적인 둘레 안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된 것들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다. 왜 같이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걸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 되는 것들, 태양광을 목적으로 건설하지도 않는, 운영하지도 않는 버섯재배사나 작물재배사나 곤충재배사, 분양대행업체들이 이런 것들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주고 무분별하게 발전소를 짓고 무분별하게 사기를 쳐먹게 냅뒀던 제도적인 탓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인허가가 나고 정상적인 인허가 과정 속에서 허가를 받은 것들조차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어야 될 건 아니라는 거죠. 왜 다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농지에 태양광이 있으면 무조건 잘못된 겁니까? 산지에 태양광이 있으면 무조건 잘못된 겁니까? 라고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데 산을 밀어가지고 태양광을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산을 밀어서 토지 개간을 합니까? 왜 택지 개발을 하고 왜 산업단지를 짓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물론 태양광을 함에 있어서 유휴 공간들, 건축물 상부나 건축물 외벽 또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 고속도로 사면이라든가 폐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방음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전 언제나 그런 것들을 환영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민간이 그쪽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방법으로 열어놔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나 할 수 있는 공기업들이나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만 이득을 볼 수 있다.
여러 국민들에게 이득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취지를 맞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태양광 농지에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산지에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된 거야, 태양광 하는 놈들은 다 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정말 너무 잘못된 거죠. 제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냐, 제가 바탕화면을 이번에 옳고 그른 게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로 만들어 놨는데요. 재판을 왜 합니까? 검사님이 왜 있고 변호사님이 왜 계십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 웃긴 건 지금 사기치는 새끼들 잡아내려고 그러면 사기로 고소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잡아넣기 너무 어려워요. 사기를 쳤는데 저 회사가 태양광을 해주겠다라고 계약금을 몇 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몇 억만 받아가고, 예를 들어서 5억을 받아가고 20억을 대출받아서 25억짜리 발전소를 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5억을 먹고 튀었어요. 사기를 고발을 했는데 그놈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기칠 의지가 없었어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사기가 안 돼요. 형사 사기가 안 됩니다. 그냥 민사로 가라 그래요. 저 업체는 정말 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했대. 그러니까 민사로 진행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무엇이 사기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사기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제도적으로 올바로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업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던가 틈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먹는 놈들이 꼭 있어 왔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찾고 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거죠. 태양광 산업 내 각종 비리, 인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벌써 2019년 11월이에요. 이걸 하나도 아니고 두 편에 나눠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많이들 보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가중치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시공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시공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리가 너무나 많은데 정말 잘못하는 놈들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도 뭡니까? 지자체에서 불법으로 사업한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거다. 당연히 해야죠. 잘못된 것들은 당연히 철퇴를 가해야죠. 유용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죠. 다만 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아니면 대출이 나와서 사업이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어떤 게 옳고 그르냐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책정하는 데에서 무언가 부실한 건 없었니? 라는 것들을 따져봐야죠. 야, 20억 드는 사업에 25억 니들이 대출해주고선 지금의 사기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나와서 태양광이 잘못됐다,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판단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전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너무 답답한 거죠. 나무 265만 그루가 잘려나갔어요. 금수강산이 태양광용으로 흉물이 됐어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2014년 하반기에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임야의 가중치가 0.7에서 갑자기 1.2로 풀려버립니다. 전답 임야 목장 과수원에는 0.7의 가중치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엔 REC도 높았다 보니까 태양광 사업을 전답 임야 목장 과수원엔 안 했어요. 그랬던 게 2014년에 갑자기 풀려버립니다. 가중치 규제가. 그래서 산지의 허가가 무분별하게 많이 난 겁니다. 그것들이 산지 전용 받고 개발행 허가 받고 환경 영향 평가 받고 건설이 됐던 게 2016년, 17년부터 건설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2017년 하반기에 또다시 산지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왜 그게 이전 정부에 대한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다 아는데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죠. 태양광에 대해 비리가 많다, 정부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니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예산이 왜 새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예산 책정을 잘못했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할 때는요, 우리 몇 킬로와트 해주세요 라고 안 합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가 남았는데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설비들이. 이런 설비가 들어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5년 10년 지나서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한 거죠. 야, 이거 태양광 하는데 니네 3억 들었더라? 근데 정기요금으로 뽑는데 20년 걸려.
아니 그럼 정남향으로 효율 좋게 동서 방향에 그늘 없는 데에서 설비를 해야죠. 그게 아니라 우리 예산 남으니까 우리 건물 위에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비리를 털어내고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지자체 지금 뭐 버섯재배사, 작물재배사, 곤충사 운영되지 않는 것들 전수조사할 거다. 그거 작년부터 했던 겁니다. 그 전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2016년, 17년 그때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많이 했어요. 재배사 같은 것들을. 근데 지금은 그것들에 대해서도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전수조사들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 정권이 일방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도 제가 잘못된 것들을 옹호하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은 당연히 파서 올바르게 찾아내야죠. 개발행위 허가 안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들 한번 전수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이전 영상에 한번 1, 2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 6촌까지만 털어보자라고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공무원분들, 개발행위 담당자들, 산지전용 담당자들, 공무원분들 사돈의 8촌의 부인, 자식들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소 해놓은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서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안 나는 것들 개발행위 허가 받고, 건축허가 안 나는 것들 건축허가 받고, 개발행위 준공받기 어려운 거 우수 처리들,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도 조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지금 태양광은 정말 문제 많아요. 아 이거 한번 제대로 파봐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주변에 저한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태양광 요즘에 문제 많더라? 너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괜찮아, 그건 돈 많이 번 사람들, 사기 쳐먹은 사람들이 문제지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문제될 거 없다. 예전에 PD수첩에서 태양광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버섯재배사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고요. 저한테 버섯재배사 그냥 민간인이 사도 문제 없죠?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가중치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데 한해서 가중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이 부분을 책임질 수 있다면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버섯재배사면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전화를 끊고 다른 그때 당시에 매매를 하겠다는 회사에 미팅을 해서 그 회사에서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버섯재배사 사셔도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만 방송에 내보내면서 태양광이 정말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들, 아닌데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자라는 목적보다는 당연히 돈 벌어야죠.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일을 하고 올바로 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요구를 하는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편법, 불법 아니면 뒷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같이 공공의 적인 양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보조 사업도 2005년, 6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충북에서 이번에 진행을 하던데 충북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저금리 융자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농민들한테도 태양광에 투자를 해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민은 하면 안 됩니까? 물론 농지의 불법 이용이나 불법 취득에 대해서는 조사하세요. 그런 것까지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금도 사기 쳐먹는 놈들은 가만히 냅두면서 태양광 자체가 무조건 태양광은 악인 양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같이 이 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년 전부터 이런 것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리들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가중치에 대한 것들 세대로 조정 안 하면 나중에 말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정책 위반자분들이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왜 뒷길을 만들어 놓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지? 라는 이야기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한 건 정책 위반자들이죠. 그래 놓고 지금은 사업자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전력 규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REC가 없어지면 S&P만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S&P를 다 주지도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REC가 어떻게 되고 가중치가 어떻게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지금 일부 시공업체에서 태양광은 무조건 하십시오. 이제 아리백 시장으로 가면 태양광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게 아니지. 아리백 시장으로 가도 판매가를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나지 않는다. 적정 수준의 이익은 언제나 보장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태양광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매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규제가 너무 심해지고 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 판매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 지금은 분양을 받으면 안 돼. 분양을 받으면 사기받기가 너무 딱 좋은 시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받으려면 분양사들을 통해서 분양을 받으면 안 돼. 차라리 시공사에서 책임 준공을 하고 발전량 보증까지 해준다면 그걸 차라리 한번 고민해 보세요. 라고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기꾼들은 언제나 똘똘 뭉치죠. 제가 봤더니 첫날에만 한 70건 정도가 싫어요가 눌린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가니까 유튜브는 첫날 70건 정도가 싫어요가 눌리다 보니까 영상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뷰가 1000회밖에 안 나왔어요. 일주일에 보편적으로 3000에서 4000회, 많은 것들은 7, 8000회가 나오는데 1000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분양사기 유예하니까 분양업체들은 난리가 났죠. 지들 다 아이디 가지고 있는 거 다 들어와가지고 돈 주고 좋아요 눌러주는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 쓰는 애들이 다 와가지고 싫어요 눌러놓은 거예요. 보지 말라고.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정말 2억 5천에 분양받으면 매달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 20년 동안. 그러나 책임은 안 져.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관망해 놓고 지금에 와서 태양광이 문제다. 이전 정권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전 정권에서 문제를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 5년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FIT로. 그래서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정책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건 맞아요. 많이 줄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면서 예산이 줄었다 보니까 보급률이 너무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4년에 박근혜 정권 때 REC 가중치를 풀어준 게 아니냐. 그래야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맞출 수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권에서 원자력을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21% 규제를 했죠. 2030년까지 21%를 맞추겠다. 최소한으로 가도 21%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그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태양광을 아예 안 하고 무시를 해도 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은 아리백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판매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아리백 시장에서 태양광을 안 하게 되면 수조 원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같은 데에서도 아리백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리백을 안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모함을 해가면서 4.6배를 부풀려서 잘못된 놈들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쁜 놈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되고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진 않고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잘못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산지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고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러면 지금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 편법과 불법의 경계 1편, 2편 보시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편법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 벌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해놨습니다. 나만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당연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아니면 죄를 받아야 되겠지만 싸잡아서 태양광 하는 사람들은 다 악인 양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나쁜 놈들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았죠. 농지의 태양광, 정부에서 농지의 태양광 무조건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발전 사업 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농지 가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는 농업진흥지역 위에 지금 뭐 테스트베드 진행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3m, 4m 올려가지고 태양광을 해놓는 것들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뭐 내륙 지역에서는 할 수도 있다 정도. 그런데 섬지역, 뭐 제주도나 아니면 전남 해안 지역, 남해안 지역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예전과 같이 그냥 조금씩 오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엄청나게 크게 치고 지나간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걸 계속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하자는 거예요.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규제를 풀어줘야 우리도 활용할 수 있고 농지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정권에서 모든 것들을 잘못한 양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태양광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욕을 먹어야 되는 시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거 잘못됐어. 태양광 정말 문제 많던데요.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자라는 얘기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도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남을 기만하고 사기치고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규제를 하고 정상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지금 전수조사 한다라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 없으면 전수조사에서 전부 다 찾아내기 어려워요. 힘없는 사람만 잡아내는 겁니다. 정말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지고 공평하게 대우를 해주려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기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전 정권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어땠냐? 그럼 2010년부터는 어땠냐? 그 이전에는 어땠냐도 찾아봐야죠.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옳고 기름의 기준은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전 영상들을 뒤져봤다 보니까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이야기를 다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저 저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올바르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없고 남 등쳐먹으면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돈을 안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길로 갔어야 돈을 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욕을 먹는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되게 요즘에 저한테 전화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태양광? 야 너 큰일 났다. 아닌데 난 떳떳한데? 난 내가 부끄러운 짓을 안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태양광은 타겟으로 잡아서 태양광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은 전달이 됐을 것 같고 모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사업 분양은 받지 않으셔야 될 테고 이전 영상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전 영상에 대해서 또 이전 영상도 성의 있게 만들었다 보니까 필요하신 내용들만 뽑아가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